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북한 표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민적인 충격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뭘 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엄청난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이어오던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6일 만인 28일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문 대통령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화가 나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누구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고 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지만, 솔직히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신뢰하는 분이 100개문 빼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얼마나 계신가요? 아니, 정말로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손가락 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한 말이니 이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했던 다음 발언들입니다. 바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표명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소위 사과한 것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야말로 낯뜨거운 찬양가를 부르면서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애써 의미부여를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 뒤 북한 측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것,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제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측에서도 야당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메시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낸 약 2700자짜리의 장문의 서면 브리핑에는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도 안 되며 너무 늦어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다. 한반도를 백열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1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언행이 늑장이 아닌 신중이라고 했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신중이 아니라 늑장인데요. 강민석 대변인님?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5년 8월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공동보도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던 몇몇 언론이 이번 김 위원장 사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는데, 본인 말로는 이것이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건 언론 탓이 맞습니다. 강 대변인님, 진짜 이 정권 사람들은 남 탓 아니면 뭐를 못합니까? 진짜 추해도 너무 추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뻔뻔한 행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국민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내건 명절 현수막에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 당에서 제명당했고, 이후에는 바른미래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내건 해당 현수막에는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라는 문구 아래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오스트리아가 낳은 불세출의 천재음악가 wolfgang 모차르트가 작곡한 자장가의 한국어 번역판 가사로 여기서 말하는 영창은 사실 창문을 뜻합니다. 그러나 극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표현이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달림과 함께 영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며 김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인즉슨 이 영창이라는 단어가 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을 뜻하는 영창과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 부분을 노리고 해당 문구를 썼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행태에 대한 역봉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시 대깨문들이다. 무슨 국가원수 모독인가. 당신들은 감히 국가원수를 두고 노래랑 엮어 불온한 생각을 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라고 반문하면서 따뜻한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도 한가위 달림 바라보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건데 상상력들도 풍부하셔라 라고 비꼬았는데요. 이분 진짜 내공이 장난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북한 표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을 보낸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치켜세운 발언에 비유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흥분하신 대깨문들에게 2번 사과하면 저도 계몽군주가 되는 것인가요?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은 사과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해망상에 젖은 반지성주의자들의 제 맘대로 해석에 오히려 고소할까 생각 중이다. 달림 모독죄 같은 거 없나? 라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는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88년도에 폐지됐다. 그런데 2020년 신독재 정권이 들어선 것인지 스멀스멀 부활하려는 기운이 감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깨문 여러분, 여성 청년 약자인 저에게 좌표 찍고 악성 댓글로 괴롭히시면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속상해 하신다. 대통령님 대노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으실 거죠?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깨문의 폭력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여전사의 행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던 엘리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인 혹은 보수 인사라는 분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트집을 잡혔을 때 사과하거나 사퇴하며 오히려 저들의 기세를 더 등등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세게 맞받아치며 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대깨문을 제외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유권자들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을 지금 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